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 정정TV 이병도입니다. 10월 5일 수요일 S&P 500은 이틀간의 강한 상승 끝에 수요일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수요일 미 증시가 지난 두 세션이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4하나평균지수는 42.45포인트 0.14% 하락한 3273.87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429.88포인트 하락했었습니다. S&P 500지수는 0.20% 하락한 3783.28에 내스닥 종합지수는 0.25% 하락한 11,114.8.6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BMO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융유만은 지난 이틀 동안의 랠리가 실제로 얼마나 내구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시장이 반성하기에는 잠시 멈춤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9월의 내리꽂는 하락세에 잠시 상승세로 멈춤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연준이 비둘기 파적 선회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의 상승세는 연준이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 섞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로서 졸투스 번호는 매우 환영받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실제로 더 부드러운 어조를 취하는데 필요한 측면에서 이는 실제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는 시장에 조금씩 현실이 다가오고 있고 좋은 숫자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준이 정책에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는, 연준이 반성을 촉구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기대 섞인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채권 수익률이 단연간 최고치에서 하락함에 따라 2020년 이후 가장 큰 이틀 만에 S&P 500 상승을 기록하면서 주초에 대규모 랠리를 펼쳤습니다. 수요일에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전 세션에서 3.6% 아래로 잠시 떨어졌다가 3.7%를 넘어서면서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하루 중 많은 시간 동안 주식에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ADP는 최근 보고서에서 개인급여가 20만 8천 명 증가하여 다우존스 추정치에 뛰어넘었다고 밝혔었습니다. 거래자들은 금요일의 비농업 급여 보고서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9월 ISM 서비스 지수도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지난 분기의 급격한 하락 이후 시장이 마침내 바닥을 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많은 3분기 실적 보고가 멀지 않았으며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은 확실히 시장 심리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시장의 심리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는 몇 달 동안 꽤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던 많은 비관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닝 시즌이 시장을 안정시키고 지난 분기와 같이 다시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희망론,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국면입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24시간 동안 오늘의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도를
분야별로 한번 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빌어서 한번 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거래 마지막 몇 분의 주식이 하락하여 손실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한때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마는 거래 마지막 몇 분의 주식이 하락하여 손실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 평균은 저점에서 늦은 시간 복귀하여 잠시 플러스 영역에서 거래되었지만 세계 모두 세션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 하락한 3783.28의 장을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25% 하락한 11,148.64에 마감했습니다. 400포인트 이상 하락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14% 하락한 3273.87로 마감했습니다. 패드의 보스틱은 이것이 인플레이션 싸움의 초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이야기는 강경합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수요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했으며 중앙은행이 승리를 선언하려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주가를 하락시키는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깨진 겁니다. 보스틱은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의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에서 한 연설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페더럴 오픈마켓 커미티 동료들이 FOMC 동료들이 예측이 정확하다면 인플레이션 싸움이 아직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스틱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치인 2%로 되돌린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숲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관점에서 보스틱은 정책 입안자들이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기 전에 연준이 기준금리가 4%에서 4.5%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는 현재 3%에서 3.25% 범위에 있습니다. 9월에 발표된 FOMC는 2023년에 금리가 4.6%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보스틱을 위원회에서 약간 비둘기파적 편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그제 양일 세션간의 주가 상승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명년도에 가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희망 섞인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보스틱은 올해나 내년에 FOMC 의결권이 있는 위원이 아니지만 회의에서 자신이 정책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이분 역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주식은 하루 종일 적자를 보이다 수요일 거래 마지막 시간에 큰 반전을 겪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05포인트 0.3% 올랐다. 이날 다우지수는 429.88포인트까지 폭락했었습니다. 하루가 오르고 내리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 나스닥 종합지수는 0.2% 상승됐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의 랠리가 사실은 괄목했던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랠리는 무너졌습니다. CNBC 프로 토크에서 잃어버린 시장에서 강점의 주머니를 찾는 KT 스탁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 주 이틀 동안의 랠리 이후에 주식이 어디를 갈지 고민하는 동안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설립자 캐시 스탁턴은 CNBC 프로에서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차트 분석가는 시장이 부진한 기술 지표를 지적하면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트 분석가들은 시장의 기술적 지표가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에 대한 노출 부족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100% 주식에만 포트폴리오를 갖지 말고 주식의 포션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오후 반등을 주식하는 주식은 무엇일까요? 에너지 주식입니다. 엑슨 모빌이 이끄는 주요 평균은 수요일 오후 거래에서 저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할리버튼 둘 다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엑슨모빌과 할리버튼이 둘 다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전에 압박을 받았던 산업인 반도체는 저점에서 거래되었습니다. 퀄컴 1.5% 상승하여 해당 부문의 회복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나이키는 오후 거래에서 2% 급등, 소비재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이번 주 랠리를 계속하려고 함에 따라 다우지수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다우지수 산업평균지수는 이번 주 초 이틀간 1500포인트 상승한 미 증시가 지수를 다시 녹색으로 되돌리게 고군분투하면서 수요일 오후 잠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죠. 브루칩 지수는 장중 429.88포인트 1% 이상까지 하락한 뒤 15포인트 0.1% 올랐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각각 0.2%와 0.4% 하락해 장중 저점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다우가 잠시나마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아트캐시는 시장의 이틀 랠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UBS의 플로우 운영이사인 아트캐시는 이번 주 이틀간의 주식 폭락을 경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수요일에 CNBC의 퀵 온 더 스트리트에서 랠리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불행히도 랠리를 시작한 불꽃, 이벤트 위험 루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그제의 랠리를, 오늘의 그 시도를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불꽃은 새 정부의 예산으로 인한 잠재적인 시장 붕괴를 진정시키기 위해 영국은행이 영국 국채 매각을 중단하고 장기 채권을 일시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어제와 그제 10월 3일과 10월 4일의 랠리는 다름이 아닌 영국은행이 금과 영국 국채를 매각을 중단하고 장기 채권을 일시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한 여파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부는 최고소득세율을 낮추려는 계획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에 영국 정부가 밀려났기 때문에 시장이 환영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UN 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최근 중앙은행들에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부표준시 기준으로 오후 1시 9분 현재 2250개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급격한 시장 랠리가 진정되면서 738개만 상승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3개의 주식이 한 명의 상승자에 대해 하락했습니다. 3대1로 하락세가 상승세를 리드했던 것입니다. 어제에 보면은 거의 97%의 상승장이었죠. 오늘은 하락세가 상승세를 3대1로 리드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정오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은 카니발, 엠페이스 등입니다.
카니발, 크루즈라인 주식은 그룹으로 하락했습니다. 카니발의 주가는 7%, 로열 캐리비안 그룹은 3.5%, 노르웨이 크루즈라인 홀딩스 3.4% 하락했습니다.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시장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가 모든 코비드-19 테스트 및 예방접종 요구사항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한 후 이 그룹은 하루 더 빨리 향상되었었습니다. 엔터페이즈 에너지, 썬런, 태양광 주식은 이번 주 초 상승세를 보인 후 수요일 하락했습니다. 엔페이스 에너지 주가는 13%, 썬런은 9.5% 하락했습니다. 램 웨스턴 홀딩스, 램 웨스턴이 해계년도 1분기 순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한 후 식품회사의 주가는 4.7% 상승했습니다. 아이다호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분기의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주가의 상승을 가로막은 주범,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했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했으나 전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으로 유가와 에너지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산유국 그룹은 수요일에 원유를 계속 생산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1일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만 배럴이면 대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수요일 S&P 500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업종입니다. 오늘 나홀로 상승이 에너지 주식에서 일어났습니다. 슬룸베르그의 주식 엑슨모빌은 6%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할리버튼은 각각 3.8%, 2.9% 상승했습니다. 미국 벤치마크 서부 텍사스 중간 원유 선물 배럴당 88.25달러로 하루 2% 상승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일을 저지른 겁니다. 웰즈 화구가 주식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루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루멘은 웰즈 화구가 기술회사의 등급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한 비중으로 강등한 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루멘입니다. 애널리스트 에릭 루에브 추는 리메인 컴퍼니라고 하는 대중시장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락이 배당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리메인 컴퍼니에 대한 부채, 이자, 세금 및 상각전 수익을 월스트리트 추정치보다 약 6억 달러 낮은 59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그는 주가 목표를 8달러 낮췄는데 이는 화요일 종가보다 약 0.5% 낮지만 이전 목표치인 12.50달러보다는 56% 이상 낮았습니다. 한마디로 루멘의 몰락입니다. 루멘 주가는 올해 약 42.3% 하락했습니다. 이 주식은 수요일 낮 거래에서 52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TS 롬바르드는 최근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이 시장의 취약한 부분을 더욱 분명히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의 스카일러 몽고메리 코닝은 10년 동안의 영구 저금리와 양적 완화 이후 스트레스가 쌓여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취약성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투자자들이 고정 수입과 주식에서 현금을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코닝은 말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수요일 다가와 약 400포인트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압력을 받았습니다. 압력을 받고 있는 태양광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정에너지 주식은 수요일 아침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 급격한 랠리 이후 위험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iShares 글로벌 청정에너지 ETF ICLN은
그리고 인베스코 솔라 ETF 둘 다 하루 동안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청정에너지 ETF는 6월 13일 이후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ETF는 썬런의 주식에 무게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페이스 에너지, 특히 각각 썬런과 인페이스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ETF는 각각 9% 이상 하락했습니다. 서비스 직종은 경제가 버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비스 부분은 지난달 고용과 주문의 증가와 물가 하락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리키면서 견고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서비스 부분에서 강국입니다. 9월의 ISM 서비스 지수는 56.7%를 기록했으며 이는 해당 월의 확장을 보고한 기업의 수준을 나타납니다. 고용은 2.8포인트 상승한 53%를 기록했고 물가지수는 2.8포인트 하락한 68.7%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56%의 수치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는 예상보다 약간 높았고 8월 수치는 56.98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서비스는 미국 국내 총산 GDP의 약 45%를 차지합니다. 현재의 미국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 왕국입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45%를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 하락 다우존스 300포인트 하락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수요일 미국 주식은 모든 주요 평균이 이틀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후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장을 시작하면서 약 300포인트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1.1%와 1.3%를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0베이스포인트 상승한 3.713포인트와 함께 국채 수익률이 반등한 주식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국 경제분석국은 수요일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8월의 예상보다 약간 더 감소하여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674억 달러로 전월보다 30억 달러 감소했으며 이는 다우존스의 추정치 677억 달러보다 약간 나은 수치입니다. 이는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 3월 적자는 기록적인 1069억 달러를 기록했었습니다. 34억 달러의 상품 적자 감소는 경제가 서비스 수요 증가로 돌아감에 따라 감소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역 적자의 폭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바꿔 얘기해서 미국 경제의 큰 흐름이 서비스 분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여 서비스에서 ADP는 수요일 기업들이 9월 한 달 동안 20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ADP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만 다우존스 추정치보다 좋고 8월에 상향 수정된 18만 5천 개보다 앞서 있습니다. 무역 운송 및 유틸리티는 14만 7천 개의 일자리 증가를 보았고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와 교육 및 건강 서비스도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ADP 보고서는 노동통계국 뷰로 오브 레이버 스태티스가 발행한 면밀한 감시를 받는 비농업 급여 보고서 2일 전에 나온 것입니다. 연준 관리들은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일자리 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던 주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입니다. 애틀랜틱 에쿼리가 투자은행 거래량 감소 가능성으로 인해 두 주식의 등급을 하향 조정한 후 두 은행의 주가는 각각 1.4% 및 1.6% 하락했습니다. 약세장으로 돌아서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투자은행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후 자동차 회사의 주가는 1.8% 하락했습니다. 바이오나노 유전제약 회사가 간암을 조사하기 위해 광학 게놈 매핑을 사용하는 연구를 발표한 후 주가가 11.3% 급등했습니다. 시장의 지난 이틀간의 큰 움직임은 앞으로 더 강한 이익을 위한 희망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의 연속적인 거대한 시장 움직임은 주식시장에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제공했다 평가합니다. 하루 폭락은 종종 약세장 반등의 신호이지만 역사적으로 2% 이상의 이틀 랠리는 미래에 더 강력한 상승을 시사했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에 따르면 1953년 이후 S&P 500 지수는 31번의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 이후 일주일 후 지수는 평균 0.61% 상승했습니다. 이익은 잠시 후 뒤죽박죽되는 경향이 있지만 12개월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14.6%였으며 S&P 500은 80% 높았습니다. 1984년 8월에 한 달이 2% 연속 상승으로 시작된 것은 단 한 번뿐이라고 비스포크는 보고했습니다. 10월 3일, 10월 4일 이틀간의 강력한 랠리는 주식시장의 그동안의 역사적인 경험치로 봤을 때 상당한 희망적인 신호로 보여진다는 평가입니다. 모건 스탠리 업그레이드로 포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포드 주가는 수요일 모건 스탠리가 업그레이드한 후 개장 전 거래에서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주식은 최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9월 말에 3분기 공급망 비용이 10억 달러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지난달에 18.5% 하락했습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는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진입점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많이 빠져서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랠리가 사라지면서 이틀간의 랠리가 사라지면서 유럽 시장 역시 후퇴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수요일 최근 글로벌 주식에서 보인 긍정적인 추세가 사라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범유럽 스톡스 600 초기 거래에서 1% 하락했습니다. 자동차는 2.9% 하락하여 모든 부분과 주요 증권 거래소가 최근 유로존의 PMI 수치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미끄러지면서 19개 회원국 블록의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공고히 했습니다. CNBC 프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는 먼저 발생해야 할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시장 바닥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약세 시장의 마지막 몇 이닝은 변동성이 극심해짐에 따라 거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라고 그들은 썼습니다. 이 약세장을 끝내기 위해 우리가 찾고 있던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세장의 지속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랠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약세장 속의 랠리, 약세장 속의 안도 랠리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티펠의 베리 베리슨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인 후 랠리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하고 스티브 펠은 지금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티브 펠의 수석 주식 전략가인 베리 베니스는 이번 주 이틀간의 급격한 랠리 이후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펠의 수석 주식 전략가 베리 베니스는 수요일 CNBC의 클로징 벨 오버타임에서 23년 하반기까지 경기 침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접어들면 랠리의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내년 초에 랠리 여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전략가는 연준이 금리 인상 계획이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따라 12월 회의에서 조건부 일시 중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희망적입니다.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라고 베니스터가 말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제를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바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베니스터의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데이터가 계속 진행되면 일시중지가 지속되고 데이터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다시 증가할 것이고 우리는 바로 다시 내려갈 것입니다.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CPI 데이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후행지 수이긴 하지만 연준은 그걸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9월 민간급여는 ADP 보고서에서 20만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만 8천만큼 증가했죠. 9월의 ADP 개인 급여 보고서는 수요일 오전 8시 15분에 마감됩니다. 이미 20만 8천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S&P 500이 약 2년 만에 최고 이틀 만에 상승세를 기록한 후 화요일 밤 미국 주식 선물은 소폭 하락했었습니다. 당일 주식시장의 흐름은 전날 밤에 미국 주식 선물 시장의 흐름이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선물은 어젯밤 45포인트 0.19%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 100억 선물은 각각 0.15%와 0.24% 하락했습니다. 10월 5일 미국 주식시장의 마감의 흐름과 대동소이하게 미리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주식시장의 지표가 어떻게 될 것을 알려면 그 밤 전에 주식 선물 시장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 24시간의 움직임을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과 함께 그 결과와 함께 소개해드리고 해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다 알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자세로 시장의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